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고요. 지난 시간 거 확인해 볼게요. 자, 땡땡이란 각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의미한다. 바꿀무, 바꿀력, 무역이죠. 자, 두 번째, 각국의 기술 수준과 자본, 노동력.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주로 생산 요소라고 하죠. 생산 요소의 차이로 인한 뭐의 차이가? 생산비, 결국에는 생산 비용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국제 분업과 무역을 초래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역의 확대가 우리한테 좋은 영향도 주겠지만 나쁜 영향도 주겠죠. 그래서 그 무역 확대의 영향을 주로 배울 건데요. 도입활동 먼저 볼게요.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과자, 사탕, 초콜릿 등 수입 과자가 최근 10년 사이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미국에서의 수입량이 2만 5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만 9천 톤, 독일 1만 1천 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로 과자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수입량이 는 거는 과자가 나왔죠. 또 다른 품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목? 외제차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와 외제차가 수입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의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쌤이 언급했던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 협정의 확대로 이렇게 무역의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1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역이 다양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상품,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거, 그렇지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비싸잖아요. 일단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무역을 통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은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무역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뭐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서로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서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혁신에 투자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의 전파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기업에서도 기술력을 높여야지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들에도 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죠. 쉬워지죠. 그래서 선진화된 기술을 창조하기 어려운 국가도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접하면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교류가 활성화됩니다. 얼마 전에 쌤 유튜브에서 거기가 어디 대학이었죠? 스탠포드였나요? 펜실베니아 대학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K-팝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는 거를 선생님이 봤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K-팝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누릴 기회가 증가하죠. 서로 문화의 다양성이 강화된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문화는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무역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 무역 강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경제 개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던 거는 바로 무역이죠. 그래서 이때 무역을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경쟁력을 갖추고 새롭게 경제 성장도 발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20년 무역 2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지금 1조 달러에서 10년 만에 2조 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우리나라 무역 성장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당연히 아까 긍정적인 영향이랑 겹칩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 뭐 외국에 가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 말하면 다 알죠. 실제로 선생님 유럽에서도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 다 알아요. 웬만한 기업 다 알고 뭐 싱가포르의 가장 랜드마크 타워랑 호텔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다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하면 다 알아줍니다. 그쵸? 이런 거.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냐?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방금 전 말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뭐 대다수 모든 기업이 다 속하진 않죠. 만약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국내 산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갖게 되죠. 왜냐면 수입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간 약하거나 그리고 뭐 자본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족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뺏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효과를 확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땠어요? 그죠? 외국에서 오는 우리 이 무역에는 그 노동력의 그 이동이랑 관광객 이동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서울의 명동 같은 경우도 중국 관광객에게 그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확 무너지는. 그래서 그때 아마 매출의 뭐 70%, 80%까지도 확 흔들리는. 그래서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한 나라나 그다음에 외국에.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실업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던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당연히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일자리도 감축되고 그리고 소득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고 소득이 빈부격차가 딱 이어지면서 극단적으로 딱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임원은 아시다시피 뭐 몇 억이잖아요, 연봉이.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휘청휘청 하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 빈부격차는 교육이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런 빈부격차에 따른 박탈감들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그쵸? 빈부격차가 심하면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행복에서 확인을 했었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은 다 보시면 수출 총액, 수입 총액. 수출을 중국이나 미국에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은 이제 중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독일, 홍콩, 베트남.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주요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은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확인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좋은 점은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되게 좋다라는 거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 이거는 준비가 된 기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전파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뭐의 활성화? 그죠. 문화도 교류가 된다는 거. 무역이라는 게 꼭 재화 말고 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문화까지도 서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역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실업이 왜 올라갈까요?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무역이 높아지면 왜 실업이 확대가 되죠? 선생님, 무역이 확대가 되면 실업자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닌데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이 쇠퇴를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공장을 외국에다가 이제 짓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세계화에도 그게 나올 건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공장은 노동력이 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짓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늘죠. 그래서 오히려 세계화 때문에 그리고 무역의 확대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실업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금융 자산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